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시장 골목은 빗소리로 가득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렸다. 분식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단정한 머리에 눈빛은 약간 젖어 있는 듯하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밀었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국자를 든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한 발짝 더 들어섰다. 빗물이 어깨에서 뚝뚝 떨어졌다. 이번엔 도망 안 가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내가 평생 여기 있을게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여자는 국자를 놓고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비는 계속 내렸고 시장은 조용했다. 장소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통시장이었다.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이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와 과일 향이 섞여 있었다. 아침부터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다. 이곳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오수진, 나이는 24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육수를 끓이고 떡을 씻었다. 점심때가 되면 손님들이 몰려왔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다. 수진의 아버지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남긴 건 빚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병원에 누워 있었다. 수진은 혼자였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웃음을 잃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녀의 밝은 얼굴을 좋아했다. 그 무렵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의사가 그 뒤를 따라왔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도요? 또 고개를 저었다. 손이 떨렸다. 병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만 알았다. 그것도 의사에게 들어서 알았다. 보호자는요? 의사가 물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병원비가 밀려 있는데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병원은 그를 내보냈다.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없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걷기만 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다. 그는 골목을 따라 걸었다. 어느새 시장 근처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음식 냄새가 났다. 그는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였다. 수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다. 우산을 펼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골목에서 무언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수지는 달려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남자는 의식이 희미했다. 수지는 당황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자신의 우산을 남자에게 씌웠다. 그리고 근처 작은 병원으로 전화했다.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 뒤 남자는 병원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다. 수지는 밖에서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 자신도 여유가 없는데.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나서 남자가 눈을 떴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길에서 발견해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 신원을 모르겠다는데요. 수지는 침대에 누운 남자를 봤다. 남자도 수진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분이 퇴원하셨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시네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가게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수진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저 그날 저를 병원에. 아, 그때 그 사람? 수진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남자는 초라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깔 데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일단 앉아요. 그녀는 가게 안으로 남자를 들였다. 떡볶이 한 그릇을 내왔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남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이 났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아팠다.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남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왠지 익숙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민준 씨. 다음 날 수지는 시장 사장을 찾아갔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인심이 좋기로 유명했다. 사장님, 일손 필요하신 곳 없어요?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민준을 봤다. 저 친구? 네. 사정이 좀 복잡해요. 사장은 한참 민준을 뜯어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집 나르는 거부터 해봐.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시장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생선 가게에서 얼음 박스를 날랐다. 무거웠다. 손이 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점심때는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손질했다. 저녁에는 정육점에서 청소를 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다. 수지는 가끔 민준을 지켜봤다. 일하는 모습이 서툴렀다. 하지만 성실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은 처음으로 일당을 받았다. 손에 쥔 돈이 떨렸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다. 그는 곧장 수진의 가게로 갔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수진은 손님을 받다가 민준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앉아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떡볶이를 담았다. 그리고 순대와 튀김도 함께 담았다. 민준이 놀라서 말했다. 이건 안 시켰는데요. 서비스예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천천히 떡볶이를 먹었다. 맵고 달고 따뜻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이게 내가 번 돈으로 먹는 첫 끼예요.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민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다. 수진의 하루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샀다. 6시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9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점심때는 손님이 몰렸다.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말을 하지 못했다. 눈만 깜빡였다. 수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하루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도 손님 많았어요. 떡볶이 3번이나 더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수지는 그게 대답인 줄 알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 수술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정이 넘었다. 수지는 좁은 방에서 쓰러지듯 잠들었다. 민주는 수진을 자주 봤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골목에서.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진이 병원으로 가는 걸 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병실 창문 너머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우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민주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름도, 과거도, 돈도. 어느 날 오후 수진의 가게에 험한 남자 둘이 찾아왔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한 명은 말랐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오수진 씨? 수진은 떡볶이를 젓다가 멈췄다. 네.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덩치 큰 남자가 비웃었다. 조금만? 벌써 몇 달째예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남자들은 가게를 둘러봤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다. 이런 데서 장사해서 돈이 되겠어요? 민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남자들이 떠난 뒤 민주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다. 괜찮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갔다. 거기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사람, 여기 와. 한 남자가 민준을 불렀다. 건설 현장 가실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주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낮엔 시장에서 일했다. 밤엔 다시 청소 일을 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다. 손에는 물집이 생겼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의 우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겨우 돈을 모았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진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수진은 봉투를 열어봤다. 돈이 들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에 쓰세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빚지기 싫어서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민준의 손을 봤다. 상처투성이었다. 물집이 터져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민주는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당신이 날 살렸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수진은 한참을 울었다. 민주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손님이 없었다.
수진과 민주는 가게 안에 나란히 앉았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다. 민준 씨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도요? 네. 외로워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도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 상인 하나가 민준의 팔을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민준의 팔에는 희미한 문신 자국이 있었다. 지워진 듯 보였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모르겠어요. 이거 보통 문신 아닌데 너 원래 무슨 일 했어?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을 살폈다. 팔에는 문신 자국, 어깨에는 수술 흔적, 손바닥에는 이상한 굳은 살. 나는 원래 누구였을까?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 느껴졌다. 비 오는 교차로였다. 민주는 짐을 나르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건 뭐지? 머릿속에 영상이 스쳤다. 고급 승용차,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 우는 얼굴. 민주는 그대로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아, 괜찮아? 수진도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을 흔들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이 글썽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민준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혔다. 이마에 물수건을 얹었다. 밤새 곁을 지켰다. 민준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민준은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떴다. 수진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가만히 봤다. 지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사람 내가 지켜야겠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수진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시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 아무래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맞아. 말투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다. 혹시 민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걸 믿었다. 봄이 깊어갔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수진을 산책에 초대했다. 둘은 시장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예쁘다. 수진이 중얼거렸다. 민주는 수진을 봤다. 벚꽃보다 더 예뻤다. 수진 씨. 네. 나 당신 좋아해도 됩니까? 수진은 멈춰섰다. 민준을 봤다. 민준의 눈은 진지했다. 나 기억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금의 오빠면 괜찮아요. 민주는 수진을 안았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돌아왔다. 행복했다. 하지만 멀리서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찾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가게 문을 열면서도 계속 웃었다. 어젯밤이 꿈만 같았다. 민준의 고백, 그 따뜻한 포옹, 벚꽃 흩날리던 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상인들이 웃으며 물었다. 야,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붉어졌다. 점심때 민준은 수진의 가게로 갔다. 수진은 떡볶이를 만들다가 민준을 보고 웃었다. 왜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손님들이 웃으며 쳐다봤다. 둘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은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민준은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민준이에요. 수진이 잘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둘은 손을 잡았다. 수진은 민준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아팠을지. 오빠, 응? 고마워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고마워. 버스가 왔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지나갔다. 수진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다음 날 민준은 시장에서 귤을 샀다. 가장 싱싱한 걸로 골랐다. 저녁에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다. 어머님, 귤 좋아하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귤을 하나씩 까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자신도 하지 못한 걸 민준이 하고 있었다. 민준은 귤 한쪽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귤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울었다. 민준은 아무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수진이 모르는 사이 민준은 여전히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손은 더 거칠어졌다. 등은 더 아팠다. 어느 날 현장 반장이 민준을 불렀다. 야, 너 무리하지 마. 죽겠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민준은 웃었다. 네,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다가 깜짝 놀랐다. 상처가 더 늘어 있었다. 물집이 터진 자리도 있었다. 오빠 이게 다 뭐예요? 민준은 손을 빼려 했지만 수진이 놓아주지 않았다. 일하면 원래 이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수진을 안았다. 당신 힘든 거 보기 싫어서요. 수진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다. 민준은 조용히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시장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알게 됐다. 잘 어울리네. 그래도 쟤 정체가 뭔지 모르잖아. 그게 뭐 어때? 착한 애잖아. 하지만 좋지 않은 말도 있었다. 수진이가 고생만 더하는 거 아니야? 맞아. 저런 사람이랑 있어봤자. 수진은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준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민준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과거는 미스터리였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그때 민준이 가게로 들어왔다. 왜 아직 안 들어가요? 수진은 민준을 봤다. 민준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수지는 웃었다. 그냥 생각 좀 했어요. 무슨 생각? 오빠 생각.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둘은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빗소리가 요란했다. 비 오면 왜 이렇게 불안하죠? 민준이 중얼거렸다. 수지는 민준을 봤다. 왜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은 저랑 같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수진을 봤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오빠, 사실 우리 집 빚이 정말 많아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있는데요? 수지는 숫자를 말했다. 민준은 숨이 막혔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오빠한테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죠. 수지는 울음을 참았다. 민준은 수진을 안았다. 같이 해결해요. 우리 둘이. 민준은 그날부터 밤에 쓰레기 분리일까지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준은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동료가 붙잡았다. 아,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앞이 흐려졌다. 어느 날 수진 어머니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등을 톡톡 쳤다. 수진은 놀랐다. 엄마 오빠 알아보는 거야?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서요. 민준은 주저앉았다. 수진은 민준을 안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민준은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가게에 또 험한 남자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돈 없으면 가게 넘겨. 수진은 무릎이 꺾였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남자는 비웃었다. 일주일? 됐어. 그때까지 안 되면 끝이야. 남자들이 떠나자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민주는 시장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밤에 더 일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사장은 민준을 안쓰럽게 봤다. 너 죽겠다. 이미 충분히 일하잖아. 괜찮습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부터 새벽 청소해봐. 며칠 뒤 민주는 짐을 나르다가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119 불러. 수진도 달려왔다. 민준을 흔들었다. 오빠, 정신 차려요. 민준은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과로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수지는 침대 옆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을 봤다. 미안해요. 수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힘든 거 나도 나눠 갖고 싶어서요. 민준은 힘겹게 말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사람. 민준은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 위에 바보 되는 거 괜찮아요. 수지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병실 창문을 통해 민준을 봤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확실합니다. 강민준 도련님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데려와. 남자는 전화를 끊고 병원을 떠났다. 수지는 몰래 가게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은 며칠 뒤 퇴원했다. 수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무리하지 마요. 알았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밤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민준이 태어난 그날 오후 병원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환자 기억상실 진단 맞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완전 기억상실 상태였어요. 남자는 서류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기억상실 상태로 시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데려와. 하지만 지금은 여자와 함께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오면 상관없어. 어떻게든 데려와.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민준과 수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틀 뒤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수진 씨?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미 3달째예요.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아무리 이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자가 쌓여만 갔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수지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래 올 수는 없었다.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수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민주는 수진의 변화를 알아챘다. 웃음이 줄었다. 말수가 적어졌다. 밤에 잠을 설치는 것 같았다. 아침에 만나면 눈밑이 까맣게 부어 있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괜찮은데요. 수진은 억지로 웃었다. 원래 이래요. 걱정 마요. 하지만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뭔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시장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수진 씨 요즘 어때 보여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어제도 전화 받고 울고 있던데.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병원 원무과를 찾았다. 직원은 컴퓨터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입원비가 많이 밀려 있네요. 알아요. 그래서 혹시 입원실을 더 싼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일 싼 방인데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치료를 조금 줄일 수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치료 줄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수지는 새벽마다 시장 근처 술집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술 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은 끈적했다. 토한 자국도 많았다. 하지만 돈이 됐다.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민주는 몰랐다. 수지는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조금 잤다. 그리고 아침에 민준을 만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어지러웠다. 밥맛도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꿨다. 큰 집이 보였다. 넓은 정원, 분수,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 도련님, 도련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민주는 뒤를 돌아봤다. 중년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언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트럭. 조심하세요. 그리고 충돌음. 비명. 피.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기억인가 아니면 그냥 꿈인가. 민주는 창밖을 봤다. 새벽이었다. 잠을 다시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꿈을 떠올렸다. 너무 선명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다. 나는 원래 부자였던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머릿속을 스쳤다. 민주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도 있었다. 내가 정말 누구지? 며칠 뒤 수지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가 멍멍했다. 그리고 쓰러졌다. 아가씨, 괜찮아요? 누군가 달려왔다. 새벽 배달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119에 전화했다.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수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의식은 희미했다. 민주는 아침에 수진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가게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했다. 수지는 항상 일찍 문을 열었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때 이웃이 나왔다. 수진이 찾아요? 아까 구급차 갔던데요.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느 병원이요? 근처 병원이요. 민주는 뛰기 시작했다. 병원까지 달렸다. 응급실로 뛰어갔다. 오수진 씨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병실에는 수진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그 옆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민주는 수진에게 달려갔다. 수진 씨, 괜찮아요?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민준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미안해요. 민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민준은 의사를 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환자분 새벽에 일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매일? 민준은 수진을 봤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수진 씨 왜 말 안 했어요? 오빠도 힘든데 내가 더 부담 주기 싫었어요. 민준은 복도로 나갔다. 난간에 기대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쥐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괴감이 몰려왔다. 민주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민준이 병원 주차장으로 나가려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가 앞을 막아섰다. 민주는 멈춰섰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을 어떻게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교통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가족이요? 네. 돌아가셔야 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 여자 말입니까? 그녀 때문에 가족을 버리시겠습니까?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재벌 3세입니다. 강민준 도련님, 할아버지께서 회장이십니다. 민준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거짓말이겠죠. 이걸 보십시오.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정장을 입은 민준의 모습, 고급차 옆에 서 있는 민준, 대저택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민준은 숨이 막혔다. 이게 저예요? 네. 기억나십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민준은 급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남자의 명함을 손에 쥔 채 병원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가지 못했다. 민준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 하늘을 봤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재벌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했다. 그 사람이 자신이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준은 명함을 봤다. 강유진 비서실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수진은 병실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무슨 일 있는 건가? 불안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렸다. 아직 안 돼요. 링거 다 맞아야 해요. 수진은 다시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수진 어머니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알람이 울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의사가 뛰어왔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의사가 급하게 지시했다. 응급실로 옮겨. 빨리. 수진은 휠체어를 타고 따라갔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어머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조용히 금액을 말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그렇게나요? 이 수술 안 하시면 어머니 위험합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나간 뒤 수진은 복도 구석에 앉아 울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민준이 병원으로 돌아왔다. 수진을 찾았다. 복도에서 우는 수진을 발견했다. 수진 씨. 수진은 민준을 보고 더 크게 울었다. 오빠 엄마가. 민준은 수진을 안았다. 무슨 일이에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수진은 금액을 말했다. 민준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우리 집 빚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수진은 모든 걸 털어놨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옥상에 다시 올라갔다. 명함을 꺼냈다. 한참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재벌이라면 수진을 도울 수 있다. 민준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심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강민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언제 모시러 갈까요? 민주는 수진이 있는 병실을 봤다. 내일 새벽에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민주는 수진의 병실로 돌아갔다. 수진은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수진을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는 그 손에 입을 맞췄다. 행복하게 해줄게. 꼭. 새벽이 가까워왔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났다. 종이를 꺼내 글을 썼다. 미안해. 잠시만 떠날게. 꼭 돌아올게. 사랑해. 민주는 쪽지를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새벽 4시. 병원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다. 민주는 짐도 없이 차에 올랐다. 가시죠. 비서가 말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민주는 창밖을 봤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다. 수진아, 미안해. 아침이 됐다. 수진은 눈을 떴다. 옆을 봤다. 민준이 없었다. 간호사를 불렀다. 저기 어제 여기 있던 남자분 보셨어요? 아침부터는 못 봤는데요. 수진은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불안이 엄습했다. 수진은 침대에서 내려왔다. 링거를 떼고 복도로 나갔다. 민준 씨, 민준 씨. 아무도 없었다. 수진은 병원을 뛰어다녔다. 옥상, 로비, 주차장.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침대 옆에 쪽지가 있는 걸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미안해. 잠시만 떠날게. 꼭 돌아올게. 사랑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그날 오후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오수진 씨? 네. 어머니 수술비가 전액 입금됐습니다. 수진은 멍했다. 네. 뭐라고요? 수술비요. 누가 입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얼마나요? 직원이 말한 금액은 정확히 수술비 전액이었다. 수진은 눈물이 났다. 민준 오빠.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 중 불이 켜졌다.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3시간, 4시간, 5시간. 수진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6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각 민주는 서울 강남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다. 높은 담장, 거대한 정문, 경비원들. 차에서 내렸다. 비서가 안내했다. 들어가시죠. 정문이 열렸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분수, 조각상, 고급 승용차들. 민주는 숨이 막혔다.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집사가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멈춰섰다. 할아버지인가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그래, 내 할아버지다. 노인은 울었다. 민주는 어색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 전 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너는 며칠 뒤 사라졌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내가 스스로 병원을 나간 거였다. 기억을 잃은 상태로요? 그래. 우리는 미칠 듯이 찾았다. 경찰, 탐정,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최근에 한 탐정이 시장에서 너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옷장.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진들이 있었다. 어릴 적 사진, 가족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중 한 장을 집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 냉소를 짓고 있었다. 이게 나였구나. 민주는 거울을 봤다. 지금의 자신과 사진 속 자신.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사람 같았다. 그때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침대에 쓰러졌다.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린 시절, 학교, 회사, 사람들, 그리고 사고. 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떴다. 모든 게 선명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강민준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서의 기억도 또렷했다. 수진, 떡볶이, 집 나르던 일. 모든 게 진짜였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두 개의 인생이 머릿속에 공존했다. 나는 누구지? 며칠 뒤 민주는 회사에 나갔다.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했다.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넓은 책상, 고급 의자, 전망 좋은 창. 하지만 민주는 불편했다.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민준아, 이제 회사 일을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 저 시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된다. 왜요? 너는 이제 재벌이다. 그런 곳 사람들과 어울려선 안 된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어머니는 회복했다. 수진은 다시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렸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다. 고급 양복,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빛.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왔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돈은 뭐예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나 사고 전에 재벌 집안 사람이었어. 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뭐라고요? 기억을 잃고 시장에 떨어졌고 거기서 널 만났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나랑 있었던 시간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시간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어.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살리고 다시 돌아온 거야. 수지는 울면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가 아프셔. 회사 일도 배워야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줘.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올게. 다 버리고라도.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이번엔 꼭 돌아와요. 민주는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게를 나갔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가게 앞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엔딩 내레이션. 사랑은 때로 우리를 시험한다. 기억을 잃어도, 신분이 바뀌어도, 세상이 갈라놓아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민중과 수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진짜 사랑을 증명할 시간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